학과 전공 안내.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시 전형은 점수를 보고 그에 맞춰 과를 골라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진로, 활동, 흥미가 드러난 생활기록부를 보고 학생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더 나아가 학교까지 미리 정해놓는다면 수시 모집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명확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문대, 전경대, 자연대, 공대 등 계열별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라도 찾아두고 교내 활동 시 자신의 흥미를 드러내는 것이 좋답니다. 혹시 자신의 흥미 분야도 모르겠다는 학생은 어디가 사이트에 있는 진로 적성 검사를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직업 정보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평소에 들어가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을 준비한다면 챙길 것. 대회, 행사.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회에는 꼭 참가했고 수상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문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영어 에세이, 대회나 말하기 대회, UCC 공모전, 인문학 행사 등을 주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1학년 때는 학생부를 보는 전형을 낼 생각은 없었지만 도전하는 마음으로 참가했던 활동들이 3학년 때 원서를 내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수시 전형을 낼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과 대회는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특 22년도 입시부터는 수상 경력도 1학기당 1개만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세특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학생의 관심사를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에 저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서우서문학과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후 미술시간 주제탐구 활동에서 스페인 화가 고야와 그 시대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쓰기도 했고 사회 과목에서는 중남미 문학을 읽고 당시 칠레의 사회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활동들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독서.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 관련 도서나 진로 관련 도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독서와 다른 활동을 연관 지으면 더 좋습니다. 책을 읽더라도 자신이 진짜 관심이 있어서 읽으면 티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예를 들어 한 작가의 책을 읽고 관심이 생겨서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보는 것이나 문학에 나타나 있는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또 다른 역사책을 읽고 조사해보는 사례처럼요. 내신 성적 관리. 수시 전형은 생활기록부도 보지만 내신 성적도 중요하죠. 따라서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성적을 1학년 때부터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어, 영어, 수학은 평소 실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사회나 과학같이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은 수업을 열심히 들은 후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 정도만 해놓고 시험 2주 전부터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국어. 독서나 문학 과목은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듣고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써서 공부하지 않았고 문법은 암기할 것이 많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좋기 때문에 문법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와 같은 출판사의 평가문제집이나 자습서를 참고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 주신 것을 공부하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학. 저는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이 수학인데요. 수학은 아무래도 평소 실력이 중요해서 벼락치기는 안 통하는 과목이니만큼 평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수학을 어려워했던 이유는 무턱대고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수학은 이해가 제일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면 문제 풀이 실력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다룬 영어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없고 해석이 잘 될 만큼 공부하고 중요한 문법 사항만 암기하여도 영어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어도 기본기가 있으면 공부하기 엄청 수월하고 암기할 사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모의고사 지문을 자주 접하고 단어를 열심히 외워서 평소 실력을 꼭 올리시기를 추천합니다. 영어 서술형은 간단한 문법사항을 틀려도 감점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메모해 놓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사회탐구. 저는 사탐 과목 중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동아시아사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모든 과목들에서 암기가 중요했습니다. 일단 개념을 빈 종이에다 쫙 쓸 수 있도록 암기한 후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선생님이 쓰시는 보충교재를 통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노력했습니다. 내신 서술형에는 지역적인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은 꼭 메모해 놓고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특히 내신 시험은 매우 적은 점수 차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시험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국어나 정보 같은 과목도 내신 성적에 반영되는 학교도 있으니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처에서 입시 요강을 찾아보고 챙길 것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수능.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시험도 치지만 3개월에 한 번쯤은 모의고사를 치게 될 텐데요.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 내신 성적도 오르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꼭 모의고사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내신 시험과 살짝 다르게 모의고사와 수능은 탐구 과목을 빼고는 암기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해력과 배운 개념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공부는 꼭 기출문제를 잘 활용해 보세요. 무턱대고 3학년 모의고사에 도전하지는 말고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차근차근 실력 쌓기를 추천합니다. 국어. 하루에 독서 지문을 몇 개씩 이해하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수능 고사장에서도 덜 떨 수 있고요. 기출문제를 아침에 짧은 시간이더라도 완전히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은 EBS와 연계되는데 EBS에 나와 있는 작품으로 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 문학에 접근하는 방법을 연습한다면 수능을 칠 때도 문학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법은 일단 개념을 다 외운 후 기출문제를 풀며 개념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했고 화작은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재면서 역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국어는 감을 유지하면 성적이 잘 떨어지지 않는 과목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 조금씩이더라도 꾸준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학. 기출문제를 스스로 고민하며 많이 풀었을 때 실력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 치기 전 거의 수학 공부만 할 정도로 수학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성적이 제일 잘 나왔었고 안심하고 공부 시간을 줄인 뒤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이상만큼 노력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사탐은 실수를 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념을 암기한 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헷갈릴 때 맞는 선지를 고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탐은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하시고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수능에서 제1국어를 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치는 과목인데 4교시가 되면 많이 피곤해 집중이 깨지기 쉬우니 평소 모의고사를 칠 때도 피곤하더라도 집중하는 연습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은 수능 성적에 좋지 않습니다. 저는 고3 때 9월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 엄청 열심히 공부하다가 온모는 잘 쳤는데 그 이후 저도 모르게 안심했는지 공부량이 조금 줄었고 수능 성적은 9월에 비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은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제를 조금만 덜 풀어도 갑자기 실력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수능을 잘 쳐야 하는 학생이라면 2학년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학년이 되기 전 마지막 방학인데 그 시기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놓고 수능 날까지 쭉 달린다면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수능날, 막상 수능장에 가면 긴장이 크게 되진 않았습니다. 국어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서 자기가 상상하고 연습했던 것처럼 문제를 못 풀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장에서 망했다거나 잘 쳤다는 생각은 하지 말기를. 그리고 4교시 탐구 시간쯤이 되면 슬슬 피곤하고 지칠 텐데 끝까지 정신줄 놓지 말고 열심히 푸시길 바랍니다. 수능장에서 시험을 치는 동안 다리를 떠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을 엄청 자주 다녀오는 사람도 있어서 평소에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와 답을 비교해보지도 말고요. 어디가 사이트 활용 경험. 저는 1학년 진로 시간에 어디가 사이트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1학년 때는 주로 진로정보란의 진로 검사나 직업 정보를 활용해 저의 적성을 알아보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학 학과 지원의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 이후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며 점점 다가오는 대입을 위해 학과 정보를 보면서 무슨 학과에 지원할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전형 정보는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 학과 계열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해 볼 수 있어서 원서를 어떻게 낼지 고민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디가 사이트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학교별 성적 분석이었는데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입력하고 나면 대학교, 전형별로 다른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나온 점수로 자신의 내신 점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향으로 낸 원서인지 적정으로 낸 원서인지 이 기능을 통해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디가 사이트를 현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도구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